저는 학습 패러다임의 전환과 문해력 교육의 재정의에 대해 발표하게 된 3학년 이민주입니다. 우선 간략히 목차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주제 선정 이유, 그리고 멀티모달 문해력의 개념과 실험 전에 진행했던 선행 연구의 결과, 그리고 실험의 결과,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재현까지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실 때 긴 글과 짧게 요약된 영상 매체가 있다면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요. 그쵸.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상 매체를 활용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요즘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더 이상 글자 중심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기 바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문해력 교육이 영상 매체를 주로 소비하는 세대한테 적합하고 어울릴까라는 의문점이 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탐구를 통해 영상 중심의 수업이 과연 청소년의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문해력 교육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 중 이 멀티모달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알던 문해력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다라고 보았다면 이 멀티모달 문해력이라는 것은 이름처럼 멀티라는 말이 다양하다는 뜻이잖아요. 즉 글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소리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전에 이 두 가지의 책을 활용하여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책에서는 유튜브 콘텐츠를 단순히 부정적인 영향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변화하는 세대에 발 맞춰서 진행하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문해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세상을 읽는 힘이라는 책에서는 멀티모달 문해력이라는 개념을 재확립해 주었고 앞으로 한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문해력 교육을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책을 이용하여 영상 세대의 학습 방식과 문해력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식 채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특징을 조사하고 실제 거기서 요구되고 있는 문해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지식 채널 이 영상에서의 특징은 초반에 이제 다양한 음악과 자극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한다는 특징도 있었고 자막이나 효과음 등이 매우 빠르고 화려하게 전환된다라는 특징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압축적으로 전달한다라는 특징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과연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 요구되고 있는 문해력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 첫 번째로는 굵은 자막과 색상 변화와 같은 시각적인 강조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악이나 말투 속에 담긴 풍자와 반전 같은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영상이 흘러가는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선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이 세 가지로 추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의 탐구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실험을 대조실험이라는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글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 집단 A와 영상 콘텐츠 중심 수업을 진행한 집단 B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전제 조건으로는 문해력 수준이 모두 같고 두 수업을 모두 경험해봤던 학생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서 간단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멀티모달 영상 콘텐츠는 청소년 문해력 중에 시각적 이해와 몰입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통적인 요약 추론 능력과 같은 문해력 측면에서는 글 중심의 수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언급하면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은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다시피 문해력 수준이 상, 중, 하중 모두 중에 해당하는 학생 6명을 선정하여 3명씩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주제로는 크게 환경 문제라는 틀로 잡아서 글 수업을 하는 집단 A와 영상 콘텐츠 수업을 하는 집단 B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모든 실험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에게 직접 만든 문해력 평가지를 배부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글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 집단 A한테 제시했던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환경부에서 제공한 정책 브리핑 문서를 나타내고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같은 주제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EBS 다큐 영상을 B 집단에게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모든 실험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에게 객관식 한 문제와 서술형 3문제로 구성된 문해력 평가지를 확인하여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험 결과를 파악해보니 글 중심의 수업을 진행했던 집단 A에게서는 요약과 추론 능력과 같은 영역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학습 몰입도나 흥미 면에서는 매우 낮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영상 콘텐츠 중심 수업을 진행했던 집단 B에서는 무엇보다도 순간적인 몰입도 그리고 학생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속도 면에서 아주 큰 장점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막이나 나레이션 같이 잘 구성된 영상 콘텐츠에서는 오히려 멀티모달 문해력을 강화하는 영향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단점도 존재했는데 전통적인 문해력 영향, 요약과 추론과 같은 부분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실험에서 그치지 않고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우선 집단 A에게는 글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긴 글을 읽다 보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종종 많았고 시각적인 정보가 없다 보니까 상상하면서 읽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해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단 B,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했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냐고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영상의 전개 속도가 자신의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매우 빠르게 흘러가서 놓친 부분이 많았다 라면서 단점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팀의 내용을 물어봄으로써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탐구 결론은 영상 중심의 학습은 이해와 몰입도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지만 요약이나 추론 같은 전통적인 문해력 영향에서는 글 중심의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해력 교육은 기존처럼 문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매체를 해석하는 멀티모달 문해력 중심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저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첫 번째로 문해력 개념이 확장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미래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에는 학습에 부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영상 콘텐츠를 오히려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언급하면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저는 영상 콘텐츠를 앞으로의 수업의 핵심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과 평가 방식도 멀티모달 문해력을 반영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미래의 교육자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학생이 비판적인 소비자이자 능동적인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깊이 고민해 봤다는 점에서 이번 탐구는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